붙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중심 전형입니다. 논술 중심 전형은 이제 대학 수가 많이 줄진 않았어요. 비슷해요. 폐지된 대학도 있고 신규로 한 대학이 돼서 총 합계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대학과 뭐 생각 안 했던 대학이 논술 전형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논술 실시 대학은 처음에 본 것처럼 서울 지역, 경기 인천 지역 대학에 몰려 있습니다. 전형 모집 인원이 뭐 줄었는지 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전년 대비로 보면 많이들 줄었어요. 자기가 뽑던 대학의 자기 인원들이에요. 자기 인원들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의 학생부 비율이랑 대충 내용을 알아야 될 텐데 논술과 학생부는 대개가 30, 70, 40, 60, 뭐 50, 50 되기가 드물어요. 논술이 대개 60 이상이 됩니다. 학생부가 40 미만이에요. 반영 비율이. 그런데 자, 그럼 실질 반영 비율. 자, 논술 전형 홍보하고 다시는 대학 관계자 처장님들 뭐라 그러세요? 학생부 걱정하지 말아라. 논술 잘 쓰면 붙는다. 뒤집기 일어난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 경쟁률이 제일 높죠. 로또 전형이라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상담도 못해요. 논술 얘가 잘 쓸지 못 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 성적으로 어느 정도 가늠을 해서 지원할까 했더니 또 대학 관계자는 뭐라 그래요? 학생부 실질 반영은 무지 낮다.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 실질 반영률이 낮은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서 믿겠어요? 30%, 40%씩 되는데. 자, 여기를 먼저 보죠. 이 대학의 경우에는 논술이 70에 학생부가 30이고 뭐 학년 가중치가 이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반영교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도 논술 60점, 60에서 5, 60, 70 됩니다. 학년 비율, 가중치 별도로 없다. 반영교과가 조금씩 차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대학의 경우는 국영수사를 다 하는데 이 대학의 경우는 전교과 그중에 상위 10%, 상위 10단위. 무슨 말이죠? 상위 30단위. 교과라는 것이 국어교과 하면 과목은 뭐 얼마나 있을까요? 문법도 있고, 작문도 있고, 독해도 있고. 이걸 과목이라고 하죠. 그걸 모두 합해서 국어교과라고 합니다. 이런 대학은 뭐 무조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학들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나 예를 들어 우리는 교과별 성적 좋은 상위만 30단위만 본다. 그러면 1등급 받은 것부터 골라내서 자기 과목의 단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 수업 받으면 3단위, 5시간 수업 받으면 5단위. 자, 5단위짜리 하나 1등급 받아 놓으면은 30단위에서 6분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이 난 1등급인 거예요. 전체 다 잘할 필요 없는 거예요. 몇 과목만 잘해 놓으면 이 대학에서는 교과 성적이 매우 좋게 나옵니다. 다른 대학에 지원하면 내가 4등급인데 이렇게 했더니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좋은 것만 골라서 쓰겠다입니다. 몇 개만 우리 대학은. 그러면 실제로 학생부의 비율이 40이다 30이다 되어 있지만 영향력이 있겠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 반영률이 뭐냐라고 물을 때 대학들이 뭐 어딨냐 공식대로 계산하면 다 나오게 돼 있다. 극간을 좁혀놨다 이런 말들 많이 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1등급을 우리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겠어. 그러면 2등급은 90점, 3등급은 70점 이렇게 줘야 되는데 대학들이 1등급을 100점을 줬어요. 2등급은 99.8, 0.2점 차이 나요. 3등급 99.5, 4등급 갑자기 90, 5등급 갑자기 80. 이 대학은 뭐죠? 3등급까지는 똑같아. 4등급부터는 좀 못하는 애 같아. 좀 떨어뜨려야 되겠어. 뭐 이렇게 대학들이 약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 점수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논술의 영향력이 큰 거는 맞습니다. 게다가 단위수를 상위로 골라서 쓰는 대학은 더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로 끝나지가 않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제한이 교과 전형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보셔야 된다. 자, 논술 실시 대학, 의학계열 대학들입니다. 자, 최저 학력 기준을 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등급이 이 대학의 정시로 갈 때 어떤 정도의 급간이 있을까요? 약간 낮아요. 약간 낮은 정도를 책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논술만 뽑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수능이 정시 수준 되는 그렇게 높은 아이를 뽑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놨지만 수시치
치고는 조금 높아요. 그렇지만 이 성적 가지고 이 대학에 정시에 가기엔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논술 전형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해보고 본다는 거죠, 일단. 네. 수능 등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이 수능 등급 논술 전형에서 있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논술고사. 자, 나는 6회 지원을 4회를 논술에 쓰고 2회를 비슷한 교과 전형에 쓸 거야. 근데 논술 전형을 4회나 써요.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놓고 보니 하나는 건대, 하나는, 이건 뭐 인문상경이라 조금 다르지만 하나는 건국대, 비슷한 예를 들어 드릴게. 대학이 달라지고 뭐 예를 들어서 11월 16일 날 인문계열, 서강대 인문, 숙명여대 인문, 중대 인문, 인하대 인문이 다 있습니다. 내가 하필이면 인문계열의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모두 11월 16일 날 같은 논술 날짜예요. 물론 시간이 어느 대학은 10시, 어느 대학은 2시, 뭐 약간의 차이는 뒀지만 구집이 논술고사일을 발표를 했는데 간파를 못해가지고 논술고사가 같은 거에 써버려서 기회를 잃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이거입니다. 이건 다행히 올해부터 이렇게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 후에 시간대를 알려주는 대학. 왜냐? 지원 후에 날짜를 알려주는 대학. 왜냐? 논술에 몇 명이 지원할지를 몰라서 고사장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줄 수가 없어요. 논술고사는 출제 문제입니다. 나눠서 볼 수가 없죠. 먼저 본 아이들이 나가다니면 출제 문제가 나가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동시간대 동시장소에서 논술을 보고 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30배 쏠 정도로 논술고사장을 준비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0대 1이야. 이 아이들은 어디서 시험을 보겠어? 이런 거를 미리 알 수가 없어서 결국 대학들이 조금씩 늦게 발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면접 같은 경우는 대개 3배수를 본다. 3배수 면접을 본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30명 뽑는 모집단이면은 90명 면접 보게 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뽑는 거예요. 그러면 교실이고 면접 교수랑 사정관이랑 다 미리 배정할 수가 있죠. 날짜도 정할 수 있고. 그래서 논술의 경우에 날짜에 대한 게 마지막까지 알려줘서 퀵 서비스 타고 이 대학에서 저 대학으로 갔죠. 10시 시험 보고 2시 시험 보러 가는데 1시간 전에 고사장 들어있어야 돼요. 미리도 못 나가게 해요. A 대학에서. 그럼 끝나자마자 오토바이 타고 가야 돼요. 딸 혼자 보내기 걱정돼요. 아빠 엄마 양옆에서 태서 세대가 한 가족이 세대가 움직이죠. 그러면 B 대학 앞은 어떻게 되겠어요? 퀵 서비스 트래픽인 거예요. 교통 난리죠. 이런 일들이 해마다 사실 뭐 뻔한데 왜 정리 못하냐 대학 보고. 토요일이라는 게 수능 보고 나서 2-3개밖에 없어요. 그럼 토요일 아닌 날 왜 안 보냐? 아이들이 수업을 하니까 교실을 비울 수가 없잖아요. 학기 중이잖아요. 11월이라는 건. 그래서 대학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올해는 이런 정도 정리를 해놨으니 우리는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네. 자, 논술 전형의 학생부 성적을 한번 보기로 하죠. 빨간 게 불합격인데 다른 전형에 비해서 어때요? 훨씬 많죠. 지원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지원자가 많아서. 한 교실에 30명이 보면은 30대 1인 전형은 어떻게 돼요? 그 교실에서 논술 본 애 중에 한 명 붙고 29명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한테 상담한 애들 들어온 자료 보면은 다 떨어지는 거. 이게 그냥 사실은 보통인 거예요. 어이구 떨어졌다가 아니라. 근데 성적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좋은 성적 아이들 뭐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 그냥 다 떨어져요. 논술 영향력도 있고 원체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생부로 가늠하기도 어려운 그런 결과입니다. 자, 뭐 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 논술 전형에 학생부 의미가 없다입니다. 1등급, 2등급도. 자, 이제 마지막 적성고사입니다. 적성고사는 사실은 좀 관심 바뀌었던 학부형 많아요. 잘 몰라요. 그리고 현재 뭐 중학교는 뭐 논술고사, 적성고사가 존재할지 안 할지 사실 잘 모릅니다. 예. 현재 1, 2학년은 뭐 적으나마 현행대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적성고사에 대해서. 적성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이 수도권에 비교적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학생 등급은 좀 낮았으나 순발력, 또 약간 머리 좋은 학생들이 연습해서 되는 전형이다 라는 생각들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성고사에도 유형들이 있어요. 내게 맞는 유형을 골라야 되는데 여기는 비율의 유형보다는 문항의 유형을 보면 되세요.
자, 적성고사 실시하는 대학들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 인원이 있고, 물론 많이 줄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반영하는 내용을 보죠. 자, 문항들이 있어요. 언어, 수리, 영어, 문항이 있는데, 어느 대학은 3개를 다 출제하기도 하고, 어느 대학은 영어, 어느 대학은 언어, 출제 안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내가 약한 거를 출제 안 하는 대학 가면 유리하겠죠? 네, 그런 거 잘 골라야 됩니다. 네. 대학마다 전형 방법 문항수 배점 시간이 달라요. 내가 미리 선택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항수, 영어에 대한 문항수가 적은 대학이 있고 많은 대학이 있어요. 영어 잘하는 애 골라갈 수 있죠? 영어 못하는 애 골라갈 수 있습니다, 대학을. 자, 선다형 25배수로 해가지고 학생부 100%를 적용하기도 한다. 단계별 전형에서요. 문항수, 수학 미반영 대학도 있습니다. 수학 미반영, 국어하고 영어만 해요. 수포자 애들도 있죠. 예, 반영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어요. 국어 미반영, 수학 영어만 적용하는 대학 있습니다. 자, 적성고사 지원한 아이들의 학생부 성적은 어떤 등급 아이들이 주로 지원을 할까요? 일단은 현행에 적용할 만한 전형이 없는 아이들. 학생부 성적도 낮고 수능도 잘 안 되고 딱히 활동을 안 해요. 그렇다고 뭐 걔가 우수하지 않냐. 어디선가 대기만성 늦게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찾아내는 게 대학이 적성고사예요. 순발력이나 순간에 판단하는 능력,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경우라서 학생부 같은 경우에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4등급도 붙고 2등급도 떨어지고 무관하다는 얘기죠. 학생부. 그러나 전체적인 지원자의 풀은 학생부 등급이 낮은 아이들이 논술 전형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겁니다. 이렇게 적성고사 유형이 전해집니다. 자, 특기자는 이제 소수일 겁니다. 특기자는 영어와 수학과학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특기자 전형에 같은 경우에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저 대개가 1단계에서 서류나 어학성, 이 서류가 뭐 되게 어학성적이죠. 어학특기자니까. 뽑고 다음에 1단계 성적과 면접, 가끔 논술, 가끔 에세이를 보는 대학이 있어요. 활용해야 하는 애가 있고 활용할 필요가 없는 아이가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어학특기자라도 논술이 들어있기도 하고 면접이 들어있기도 하고 서류가 들어있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들이 전형 고안을 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는. 네,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수학과학입니다. 네,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수험생 유의사항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게 아까 나온 건데, 자, Q&A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가장 늦게 발표되면서 혼란을 줬던 자기소개서 0점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0점 처리하는 거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만은 혼란스러울 건 뭐 있어요? 제시된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관련된 교외 수상 실적 기록하면 빵점인데 불합격이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외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외사항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 관련 교외대회에 참가는 했는데 경험만을 기록했어요. 참가했다. 동상을 받았다 이런 거 안 썼다는 거죠. 나는 참가했다. 자, 어떻게 되나요? 0점 처리하진 않아요. 우리가 약속을 뭐라고 했죠? 동상, 수상 뭐 이런 거 쓰면 0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안 썼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0점 처리는 되지 않는데 사교육을 유발했다라고 판단되어지만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럼 아이들이 써놓고 보겠다. 뭐 혹시 알아? 견눈진로에서 참고로 해서 내가 이쪽에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해 줄지.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설명을 하냐면 아까 자율문항에서 글자 수가 제한이 있었어요. 1000자 이내, 1500자 이내. 긴 거 같아도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에 반영 안 하는 내용을 쓸 정도로 쓸 게 없느냐? 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반영도 안 하는데 왜 써? 그래서 반영하지 않는 건 안 쓰는 게 좋고 다른 특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해서 기록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그냥 기록하는 거는 불합격은 아니에요. 반영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냥 기록이 아니라 살짝 썼어요. 우수한 성적. 자, 이것도 그러면 0점 처리는 안 되고 그냥 미반영입니까? 요건 0점 처리예요. 불합격이에요. 예, 등급이나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표현은 안 됩니다. 자, 0점 처리다. 그럼 나는 이건 0점을 받고 다른 데서 잘 받으면 붙을 수 있냐? 서류 전형에서는 0점 이퀄 불합격이에요.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시된 공인어학 성적 수학과 외국어 교과 발표를 했어요. 이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실적 외에 자, 똑같은 영어인데 뭐 남의 대학 예를 들어서는 어렵지만 예전에 예를 들어 외대에서 하는 플렉스라는 게 있다. 공인어학 성적이에요. 토플, 토익, 탭스는 아니나 국가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토플, 토익, 탭스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그거 아닌 공인어학 성적, 그거 아닌 교회 수상 실적은 작성해도 되나요? 0점 처리되진 않으나 반영하지 않는다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선택입니다. 자, 대회 명칭에 수학과 외국어란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이에요. 무슨 종합과학 뭐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련된 교과인 게 정확한 대회입니다. 이름만 문의만 다른 거랬어요. 자, 이런 경우 0점 처리되나요? 0점 처리되진 않아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정부에서 발표한 고대외 고상, 공인어학 성적 외에는 반영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공기관에서 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 활동이라도 사교육이 아니고 교육청, 지자체, 국가가 인정한 공공기관에서 한 수상실적이에요. 물론 수학과 외국어는 정부에서 말한 그 과목인데 나는 주최한 곳이 사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0점 처리되나요? 0점 처리됩니다. 교회 수상실적이라는 거에 당연히 학교 밖이라는 겁니다. 학교 밖. 누구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이건 0점 처리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은 표예요. 나중에 참조하시면 앞에 있는 말들을 잘해서 학생부의 기재 여부, 수상 등급을 썼을 때 기재를 안 된다. 평가에서 그러면 불합격이냐 미반영이냐. 단순 참여 사실은 기재한다 미반영. 대개가 지금 든 예가 요 부분이었죠. 그렇지만 등급을 애매하게 쓰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격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은 표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든 전형에 자기소개서에 교회 수상 실적은 무조건 쓰면 안 돼요? 모든 전형에. 아니죠. 특기자 전형에 써도 된다고 했죠? 종합 전형에 안 돼요. 자, 나는 IBT 점수가 110점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영어를 좋아해서 한 건 아니나 외국에서 오는 바람에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은 가고 싶고 해서 어떻든 IBT 점수만을 올렸습니다. 110점. 자, 내가 종합전형에 지원하면 나는 영어 쪽 능력을 평가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110점 기록 안 하면. 고등학교에서 한 게 없으니까. 근데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면 어학 성적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0점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쟁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110점이 많으면 110점 외에 활동 안 해도 보고 대학 평가 기준에서 보겠죠. 하지만 내 110점은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형이 안 되냐? 아닙니다. 네, 특기자 전형에서 쓸 수 있죠. 그렇지만 특기자 전형에도 제한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건 세세한 내용이에요. 일단 대학 요강을 확인해라. 대전제는 가능하다입니다. 자, 수시 지원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하죠. 쭉 들었듯이 수험생의 장점, 지원 성향, 갈래가 쓰면 얼마든지 지원의 기회가 준비는 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수하다라는 것이 성적이 좋아서 줄서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이미 많이 인지됐어요. 우리도 알고 대학도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든 10명 뽑는데 50명이 오고 100명이 오면 뭔가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뽑아야 되겠죠. 대학이. 단지 그 평가 기준이 교과 성적이 아니고 수능 성적이 아니고도 우수함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그걸 전형에 표현했다. 이거입니다. 대학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를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통한 수능 기준도 확인해야 되고 원수 서류 마감 일자, 대학별 고사 일정, 수시 최초 일정, 뭐 예치 이건 뭐 놓치는 아이들이 간혹 있기에 이제 한번 적어 놓은 겁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 몇 시입니까? 1시 3분이요. 네. 자, 그럼 앞에 말한 쭉 내용들 듣긴 들었는데 내가 지금 고1인데 고2 될 때 기억이 날까? 고2 됐을 때 똑같이 진행할까? 설마. 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어요. 그럼 누구하고 붙잡고 상담을 해야 돼. 제일 좋은 건 학교에 계신 선생님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서 어딘가로 가게 되죠. 그 어딘가로 가는 것 중에 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 전화상담. 1600-1615로 그러면 저희 상담센터에 전국에 있는 240분의 상담교사단이 9시부터 6시까지, 집중기 7월부터는 밤 10시까지, 수시 접수 기간에는 밤 12시까지 공짜로 받아줍니다. 뭘 보고? 아까 보여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대신 선생님들이 이렇게는 안 해주시죠. 자, 작년에 3등급이 붙었어. 네가 지금 3.1등급이네. 올해 붙을지 떨어질지 나는 내가 그거를 붙을 거니까 무조건 지원해. 학원처럼 해주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년에 사례를 보니 3등급이 진짜 다 거의 붙었다. 3등급은. 너가 다른 전형에 지원할 다른 장점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6회 지원 중에 2-3개는 써봐라.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례를 보면서. 그래서 이런 상담은 전화로 할 수 있다. 근데 전화하기가 시간대도 안 맞고 집중기에 가니까 계속 통화 중이다. 온라인 상담이 있습니다. 저희 univ.ksuik.or.kr로 들어오면 상담글 작성하고 대입상담교사들한테 굉장히 더 자세하게 은밀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용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죠. 자, 저희 KCUE로 들어오면 여기 회원 로그인 하라고 나와요. 온라인 상담 클릭을 하면 회원 로그인, 온라인 상담 클릭해서 상담에 들어갑니다. 그럼 내담자, 내 정보, 내신 등급도 넣고 수능 모의고사 넣어야 우리가 성적 계산을 하잖아요. 성적 계산을 해주면 상담글을 작성해. 진로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과적인 활동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문과 쪽에 지원하고 싶어서 상담글을 올렸어요. 그럼 저희 상담 교사는 뭐라고 했냐면 아주 일관성이 있지는 않으나 네가 꼭 그렇게 돌렸어야만 하는 타당성들을 내가 좀 봐주겠다. 무엇들을 했느냐. 그럼 얘가 이제 다음 답변에 뭣도 하고 적습니다. 그럼 우리 상담교사가 쭉 경험에 의해서 맞춰봐요. B대학으로 해서 나오는 등급. 대학별로 다 틀리니까. 그래서 네가 유리한 쪽의 대학이 이러이러하게 있다. 요 중에서는 한번 잘 판단해봐라. 장학금도 보고 미래가 있는지 보고 네가 좋아하는 커리큘럼이 있는지 보고 이런 거 좀 판단해봐라. 라는 조언도 해주십니다. 점수 질문입니다. 학과 질문도 있어요. 자, 나는 A대학에 경찰안보학과가 있고 B대학에 경찰안보가 있고 또는 B대학에 행정학과가 있는데 내가 어느 학과가 적합한지를 난 모르겠어요. 상담을 의뢰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것저것 짚어요. 성적으로 짚어주시는 분도 있고 수능 성적으로 짚어주시기도 하고 또는 활동한 내용으로 짚어주시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얘 성격상 어느 학과가 적합한지도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답변이 굉장히 길어져요. 전화 상담보다 온라인 상담은 굉장히 길어요. 얼마 만에 해주시냐? 24시간 내에 해줍니다. 하루를 안 넘겨요. 선생님들이 쭉 보고 계시다가 자기가 답변 잘할 것 같은 거를 체크를 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내가 3번을 상담했어요. 4번째 또 상담을 해요. 한 말 또 써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게 다 떠요. 그래서 걔 이력이 뜨기 때문에 다음 교사가 클릭을 하면 얘가 3번의 상담을 받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중원본 할 필요 없다. 내가 너 여기까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무슨 고민이냐? 부터 출발합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010-5348-4405로 번호가 와요. 상담자가 받으니까 얘 지난달에도 했고 지지난달에도 했네가 뜹니다. 그럼 그 전에 얘가 상담했던 내용을 상담교사들이 다 입력을 해놔요. 다음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가 여기까지 상담을 했는데 얘가 여기서 망설여서 여기서 끝냅니다. 그럼 이 아이가 4번째 상담을 하면 거기서부터 물어봅니다. 너 지난번에 여기까지 물어봤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해주랴.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해주랴. 라고 합니다. 상담 이력이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책도 많이 내주고 있어요. 길라잡이 같은 건 지금 내가 설명한 단어 설명, 모집 요강 설명, 교과가 뭔지, 내신이 뭔지, 표준 편차가 뭔지, 등급이 뭔지, 수시 1차가 뭔지, 수시 2차가 뭔지 등에 대한 안내부터 해주고 있는 것도 있다. 백문백답. 풀이형으로 설명해 주죠. 아까 말한 대로 Q&A 있었죠. 이런 책자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K-초이스 사이트로 들어오면 여기 1번에 진로 진학 정보라는 게 중간에 있어요. 클릭을 합니다. 입학 관련 자료실이라는 게 밑에 떠요. 클릭을 합니다. 자료명을 쓰라고 나옵니다. 2016 기본사항 넣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어요. 또 저희가 쌤이라는 홈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대학 관계자가 자기 정보를 자유롭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일반 정보보다 좀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쌤이라는 데로 들어가도 입학 전형에 대한 거를 자료를 찾고 싶어요. 여기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대세가 뭐냐 하면 좋아하는 거 하자이잖아요. 오래 산다. 좋아하는 데 가라. 좋아하는 전공해라. 좋아하는 직업 가져라. 좋아하는 거를 찾기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과정상 참 어려워요. 내가 어떤 전공을 좋아할지,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 이 전공하고 연결되는지, PD가 되고 싶어서 다 신방과를 가야 되는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언론 홍보를 가야 되는지. 안 그렇죠? 국문과 출신도 있고 설학과 출신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범위를 정합니까? 전공상담 기부단이라는 걸 저희가 운영합니다. 74개 대학의 1000여 명의 대학생이 저희 회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이 학생들은 전공 관련만 안내를 해줘요.
자, 국문과를 고민해서 전공상담기관한테 문의했어요. 국문과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국문과도 좋은데 얘가 은근히 중문과도 잘 맞아요. 중문과에 대한 배경도 있고. 그럴 경우에 야, 너는 국문과도 있지만 미래 이런 걸 하기 전 중문과도 괜찮아? 라는 거를 전공 차원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이 학생들하고는 어떻게 만나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박람회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아까 보여준 쌤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 전공상담기구단이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담은 주로 박람회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 만나기 쉽지 않죠? 그럼 온라인 상담에서 합니다. 전공만 모아놓은 책자도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7, 80개 모였어요. 자, A대학의 금속공학과와 B대학의 금속기계공학과. 기계자 들어가면 뭐가 달라요? 우리 모르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놓은 책자입니다. 애들 수시 전형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전공에 관련된 거 확인해 줄 수 있죠.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대입정보 매거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똑같이 유니브로 들어옵니다. 대입정보 매거진이라는 걸 클릭하면 이 속에 여러 가지 안내들이 있는데 교육 상담도 있고 대입정보가 있는데 이 교육 속에 전공상담기구단의 전공들이 달별로 쭉 되어 있고 진한호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 1년에 12개가 모이는 거예요. 전공이. 지금 벌써 2년 됐으니까 24개의 전공이 모여있고 한 호에 하나만 나가지 않아요. 3개도 나가고 4개도 나가면 60, 70개 전공이 전공 대입정보 매거진에 있습니다. 이 대입정보 매거진을 모든 학생에게 개인 메일로 보내고 싶은데 정보법 때문에 요즘 안 되죠. 학생이 동의해야만 걔 메일로 보내. 그래서 이건 전부 시도교육청으로 뿌려지고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뿌려져서 좀 부지런한 학교는 이런 거를 다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다운로드 해놓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생들이 일일이 찾아서 와야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 개인 메일로 저희가 보내줍니다. 매달 자동적으로. 네. 이게 이제 쌤 교사가 해주는데 여기에는 교사하고 대학 관계자가 이런 걸 계속 올려놓습니다. 진로진학 정보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보다 훨씬 자세하고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민간인은 어떻게 들어가냐? 회원가입 없이 대국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와 볼 수 있어요. 교사나 대학 관계자는 허용된 사람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학원 관계자 가서 막 흐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나 대학 관계자는 허용된 사람, 우리 일반인은 누구나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 프로그램은 사실 교사가 보고 해주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이제 일부분을 공개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내 점수 입력하기에 대학별 점수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대학이 아까 쭉 설명한 것처럼 A대학의 3등급인데 B대학에 넣었더니 2등급이에요. 왜 그랬다 그랬죠? 반영교과나 반영비율이나 또 상위 단위수만 하기도 하고 해서 다 달라요. 그래서 내 점수를 한 번만 입력을 하면 옆에 200개 대학의 메뉴가 뜹니다. 난 K대학을 가고 싶어. S대학을 가고 싶어. 클릭을 하는 거야. 점수를 입력한 다음에. 그럼 K대학식으로 점수가 나오고 S대학식으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나왔어. K대학은 500점 만점에 400점이래. S대학은 600점 만점에 500점이래. 어떡하려는 거야? 갈 수 있다는 거야? 갈 수 없다는 거야? 수능은 다 상대평가에서 나오지만 대학별 점수는 대학 간의 상대평가가 아니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한테 200개 대학 중에 120개 대학이 전년도 입학자료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옆에 이제 공개해 주려고 그래요. 그럼 자, 난 K대학에 500점 만점에 400점. 즉, 3등급이면 내 점수가 3등급 정도가 나왔는데 그 대학의 작년도 결과 찍 누르니까 3등급 정도가 붙었네. 80 평균값이라고 하네. 라는 게 뜨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내가 정확히 육해지원이나 무슨 대학을 선택하기가 어려워. 나 아직 1학년이라 너무 어려워. 그럴 때 다시 저희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 오기 전 단계를 공개하기 싫은 경우 많잖아요. 내가 먼저 대학별 점수에 맞춰보는 그러한 사이트를 이번 정시 때 정도에 한번 공개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정보들을 깔아는 있는데 우리가 활용하는 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부터는 활용하기 편한 쪽으로 제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